예,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에서 올라왔고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도 태풍이 많이 쳐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멀리까지 이제 날씨도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성 정치 세력화를 좀 발표하면서 사실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기 앞에 저희 코리아 국제 포럼 대표를 또 맡고 계시는 저희 반병자 대표님께서는 또 그 민주노총에서 이제 여성 그 부위원장님도 맡으셨고 또 공무원 노조에서 여성위원장 하시면서 삭발까지 하셨던 굉장히 그 강인하게 투쟁하셨던 우리 여성 활동가 이제 대표자분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감히 이렇게 발제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쨌든 좀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저희가 그 158페이지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외국인 발표자분들이 저희 한국에 대한 분위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어저께도 이제 그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어저께도 우리 장살렘 교수님, 철학과 교수님과 청소년 그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당연히 철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이제 막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했어요. 막스가 누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저희의 이제 좀 사회적 분위기를 좀 대변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제목도 그래서 사회적 해방 이렇게 여성의 사회적 해방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약간 좀 저희 말로 표현하면 좀 강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여성의 사회적 해방 자체를 그 여성의 그 차별적인 그 차별을 좀 해소한다라는 것으로 좀 가볍게 인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그 외국인 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코리아 여성들이 얼마나 강인하게 역사의 주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투쟁을 했고 투쟁을 했는지 잠깐 설명하고 제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00년 전도 안 됐는데요. 그 일본의 제국주의 하에서 굉장히 극심하게 탄압을 받았던 그 시기에 우리 코리아 그 여성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집안에만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항해서 거리에서 나와서 싸웠고 또 그 무기를 들고 또 싸웠습니다. 그렇게 강인하게 또 투쟁을 전개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 여성 노동자들 거의 대부분 10대였는데 한 예를 들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배를 굶으면서 그리고 추위를 견뎌내면서 투쟁을 했던 그 여성 노동자들의 자랑스러운 여성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과 100년 전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반병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삭발을 했던 이야기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강인한 투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에서 여성 정치 세력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것들 특히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차별적인 요소가 해소되어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인 그 해방, 다시 말하면 여성의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혁 운동과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는 아니면 신자유 체제에서의 정권 하에서는 저는 단호컨대 여성의 이런 차별적 해소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 스스로가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 여성의 차별적 요소가 세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한국의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여성 노동자이고 남성에 비해서 불과 반 정도뿐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차별에 있어서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장살렘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정치 참여에서의 선거 참여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여성의 그 정치 의원들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여성 국회의원이 전체 비율의 6%뿐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성 할당제 이런 것들의 제도가 보완이 되면서 지금 한 15% 정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45%, 60%에 비하면 아직까지 턱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여성 할당제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가부장적인 그 제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여 년 전에 그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더욱더 강고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차별적인 해소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이 가부장적인 제도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인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여성 정치 세력화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정치 세력화를 좀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성들의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 분위기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성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여성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후보자로 나서거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여성들이 좀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이제 진보정당 당가입을 하고 나서 지금껏 한 3번 그 후보자로 출마했었거든요. 하지만 다 3번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선거에 나가서 출마할 정도가 되면 그 여성 정치 세력화에게 결실을 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성이 사회적 해방에 있어서 가장 첫 시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바로 진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 뭉치는 공간이 바로 진보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당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자유 체제 하에서 여성이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신자유 체제 하에서 여성의 차별적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진보적인 정권이 집권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그 진보적 정권을 담당하는 바로 정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 자각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는 그 시작이 바로 그 진보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입당을 통해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내지 억압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강령화 시켜서 진보 정당 내에서의 그 지위와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 조건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만이 여성 스스로가 사회에서 지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위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정치 세력화의 과정을 진보 정당의 이제 틀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신념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외국인
그 발제자분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보 정당이 지금은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2002년도에 당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진보 정당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그리고 통합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진보 정당이 또 분열됐습니다. 100년이 가도 100년이 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1년도 채 가지 못한 정당을 만드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그 진보 정당이 하나로 갈 수 있게끔 힘을 모아야 되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좀 이야기 나왔듯이 대선에서 노동자 민중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결집하고 그것을 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진보 진영이 정말 하나가 되는 정당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여성 정치 세력화의 과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